안녕하세요, 여러분. 틈틈이 알아보는 미국 주식 이야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2025년 11월 2일인데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업이죠. 로블록스, 티커 심볼 RBLX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살펴보려고 저희가 자료를 많이 준비했어요. 최신 애널리스트 보고서라던가 뉴스 기사들, 또 로블록스가 직접 발표한 그 2025년 3분기 실적 자료, 주주 서한까지 다양한 관점의 정보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 딱 놓고 로블록스가 어떤 기업인지, 또 지금 시장 상황이나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긍정적인 면, 또 반대로 우려하는 지점들,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살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저희 의견보다는 제공된 자료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객관적으로 전달해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데 좀 도움을 드리는 게 목표죠. 좋습니다. 자, 그럼 로블록스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로블록스, 이름은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 곳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로블록스는 단순히 게임 회사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상상하는 거의 모든 걸 만들고 공유하고 또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대한 모의평 3D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몰입형 3D 플랫폼이요? 네, 핵심은 그 사용자가 직접 컨텐츠를 만드는 UGC, 그 사용자 생성 컨텐츠 모델인데요. 이게 뭐랄까 3D 버전 유튜브? 그런 느낌이에요. 누구나 개발자가 돼서 자기 게임이나 경험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즐기는 거죠. 아하. 회사가 내세우는 비전은 안전하고 긍정적인 환경에서 사람들이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방식을 재창조한다. 이런 겁니다.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3D 세계라. 와, 이거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 규모는 어느 정도나 돼요?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2025년 3분기 기준으로요. 매일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평균 사용자 수. 이걸 DAU라고 부르잖아요. 네, 일일 활성 사용자요. 네, 맞아요. 그 DAU가 무려 1억 5,150만 명을 넘어섰어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나 늘어난 숫자예요. 70%나요? 와. 네. 그래서 로블록스는 단순히 게임을 넘어서 전 세계 게임 시장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궁극적으로는 10억 명의 사람들을 연결하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억 5천만 명? 대단하네요, 진짜. 그럼 시장에서는 이런 로블록스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평가는 좀 어떤 편이에요? 몰스트리트에서는 대체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로블록스를 차세대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의 확실한 리더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고요. 오, 리더요? 네. 그 근거는 역시나 이 인상적인 성장세죠. 아까 말씀드린 DAU 증가도 그렇고 사용자들이 플랫폼에서 보낸 총 시간 있잖아요. Hours engaged. 이게 3분기에 396억 시간이었는데 이건 전년 대비 무려 91%나 늘어난 거예요. 91%요. 거의 2배네요. 정말 사용자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군요. 그럼 실적은 좀 어떤가요? 매출 같은 구체적인 숫자들도 궁금한데요. 3분기 매출은 13억 6천만 달러였고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로블록스 같은 이런 플랫폼 기업을 볼 때는 사실 매출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어떤 거죠? 바로 예약 매출, 그러니까 부킹스인데요. 이게 사용자들이 게임 안에서 쓰는 돈, 로벅스라고 하죠. 그걸 구매한 총액을 의미해요. 당장 회계 정보에 잡힌 매출보다 더 즉각적으로 사용자 지출이나 미래 성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로벅스 구매액이군요. 예약 매출. 그럼 그건 얼마나 성장했어요? 예약 매출 성장이 더 놀랍습니다. 3분기에 19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게 전년 대비 70%나 증가한 수치예요. 시장 예상치보다도 훨씬 높았고요. 와, 70%면 정말 대단한 성장세네요. 그렇죠. 이런 강력한 모멘텀 덕분에 로블록스 스스로도 2025년 전체 연간 예약 매출 전망치를 원래 예상보다 높여서 한 65억 7천만 달러에서 66억 2천만 달러 사이로 잡았어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했죠. 전망도 밝게 보는군요. 그럼 애널리스트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좀 어떤가요? 목표 주가 같은 거요? 네, 그 마켓빗 잔료 기준으로 보니까 11월 2일 현재 32명의 애널리스트 분석을 종합한 컨센서스 등급은 보통 매수, moderate buy 정도입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130.68달러로 나와 있고요. 보통 매수, 긍정적이긴 한데 강력 매수까지는 아니네요? 네, 바로 그 점이 좀 중요해요. 평균 목표가는 그런데 개별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목표 주가를 보면 가장 낮은 게 34달러, 가장 높은 건 180달러까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와, 차이가 엄청 크네요.
$34에서 $180면.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로블록스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도 크지만 동시에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네요. 그럼 지금부터 그 기대의 근거, 또 우려의 근거들을 하나씩 자세히 좀 파헤쳐보죠. 먼저 긍정적인 면, 로블록스의 성장 동력부터 볼까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3분기 실적이 정말 대단했다고요. 네, 그야말로 대성공, 낙하웃이라고 표현할 만해요. 예약 매출 19억 2천만 달러. 이거 시장 예상치가 16억 5천만 달러였거든요. 훨씬 넘었죠. 매출 13억 6천만 달러도 예상보다 좋았고 특히 주당 순손실이 0.37달러였는데 예상 손실폭이 0.49달러였으니까 예상보다 손실을 훨씬 적게 낸 거죠. 오, 손실폭도 줄였군요. 네, 시장 기대를 확실히 뛰어넘는 서프라이즈 실적이었습니다. 사용자 성장세도 정말 폭발적이잖아요. DAU 1억 5천만 명 넘고 사용시간 91% 늘고 이게 플랫폼의 흡입력이 진짜 대단하다는 증거 같은데 혹시 이 성장이 특정 지역에만 쏠린 건 아닌가요?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성장이 북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아시아 태평양, 그러니까 에이펙 지역이나 그 외 다른 지역에서의 성장이 눈에 띄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사용자 연령대 변화예요. 연령대요? 네, 13세 이상 사용자층이 작년보다 89%나 늘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그룹이 됐어요. 13세 이상이요? 와, 89%나.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로블록스가 흔히 생각하는 아이들 게임이라는 인식을 넘어서서 더 폭넓은 연령층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그런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저는 약간 어린 친구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13세 이상 성장이 더 빠르다는 건 좀 의외인데요. 그럼 플랫폼 안에 있는 콘텐츠 자체도 뭔가 강력한 게 있나 보죠. 맞습니다. 그 그로어 가든이라던가 스틸러 브레인 럿 같은 게임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아,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 게임들 동시에 접속한 사람 수가 작년 로블록스 전체 플랫폼 최고 기록보다 많았을 정도라고 하니까 인기가 실감나죠.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이런 몇몇 히트작 말고도 상위 10개 게임을 제외한 나머지 수많은 롱테일 경험들 있잖아요. 거기서도 참여 시간이 전년 대비 58% 늘고 사용자 지출도 40% 늘었다는 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인기 게임 몇 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성장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플랫폼 생태계 전체가 아주 건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이런 게임을 만드는 창작자들한테도 뭔가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것도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2025년 들어서 9개월 동안 창작자들한테 지급된 금액이 무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1조 원이 훌쩍 넘어요. 1조 원이요? 와. 특히 그 상위 1000명 안에 드는 창작자들은 지난 1년 동안 평균 110만 달러, 그러니까 한 14억 원 정도를 벌었대요. 이것도 전년 대비 40% 이상 늘어난 수치고요. 평균 14억. 와, 진짜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로블록스가 개발자들이 로벅스를 현금으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 이걸 데벡스라고 부르는데 이 비율을 1000로벅스당 3.50달러에서 3.80달러로 올려줬어요. 이것도 창작자들 수익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됐겠죠. 창작자들이 돈을 잘 버니까 더 좋은 콘텐츠가 나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네요. 그럼 회사 자체의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현금 흐름 같은 거요? 현금 흐름 쪽도 개선세를 보였어요.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가 작년보다 121% 증가해서 5억 4,620만 달러였고요. 여기서 설비 투자 같은 걸 빼고 회사가 진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 잉여 현금 흐름, FCF라고 하죠. 그것도 103% 증가해서 4억 4,26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도 한 52억 달러 정도 되니까 당장 돈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대체로 긍정적인 지표들이 많네요. 애널리스트들도 이런 점들 때문에 좋게 평가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모건 스탠리 목표가 170달러, 골드만삭스 180달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 171달러 이런 식으로 주요 투자은행들이 대부분 매수나 비중 확대 의견이랑 같이 높은 목표 주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로는 로블록스의 압도적인 시장 리더십, 그리고 사용자가 많을수록 플랫폼 가치가 커지는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또 AI 기술을 잘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아직 개척할 여지가 많은 글로벌 성장 잠재력, 이런 것들을 꼽고 있습니다.
네, 정말 들어보면 성장 지표들이 너무 인상적인데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화려한 성장세 뒤에는 그럼 어떤 과제들이 숨어 있을까요? 자료들을 보면 몇 가지 좀 중요한 경고 신호들도 분명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좀 더 복잡해지고 흥미로워집니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문제는 역시 수익성이에요. 수익성이요? 네, 매출이랑 예약 매출이 저렇게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도 로블록스는 여전히 이익을 못 내고 있어요. 적자 상태라는 거죠. 2025년 3분기 순손실이 2억 5,700만 달러였는데 이게 좀 놀랍게도 작년 같은 기간 손실액 2억 4천만 달러보다 오히려 손실폭이 더 커졌어요. 손실이 더 커졌다고요. 매출은 늘었는데. 네,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 PER이 마이너스라는 것, 즉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아직 많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투자자들한테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한 10에서 15% 정도 빠졌던 게 이런 부분 때문이겠군요. 정확합니다. 그 주가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회사가 실적 발표하면서 마진 압박이랑 비용 증가 가능성을 경고했기 때문이에요. 로블록스가 지금 플랫폼 안정성 강화하고 인프라 늘리고 또 AI 기술 개발하는데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 때문에 2026년에는 이익률이 생각보다 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밝힌 거죠. 실제로 2025년 설비 투자, 캐펙스라고 하죠. 인프라나 장비에 투자하는 비용 예산을 원래 계획보다 1억 5,800만 달러나 더 늘려서 총 4억 6,800만 달러로 잡았어요. 아까 긍정적인 요인으로 말했던 그 대부X 비율 인상도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 증가 요인이고요. 성장을 위해서 투자는 해야겠지만 당장 수입성에는 좀 부담이 된다는 거군요. 그럼 사용자 한 명당 벌어들이는 돈은 좀 어떤가요? 그것도 괜찮나요? 그 부분에서도 약간의 우려가 좀 보여요. 일일 활성 사용자당 평균 예약 매출, 줄여서 ABBDAU라고 하는데요. 이게 3분기에 12.68달러였어요. 근데 일부 시장 기대치가 한 13.24달러 정도였거든요. 거기에 조금 못 미친 거죠. 기대치보다 낮았군요. 네, 전체 사용자 수는 엄청 늘었는데 사용자 한 명 한 명이 쓰는 돈은 그만큼 빠르게 늘지는 않았다는 의미예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좀 낮은 신규 사용자들, 특히 해외 사용자들이 많이 늘면서 평균값을 좀 낮췄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플랫폼 안에서 경쟁들끼리 서로 수익을 내려고 경쟁하는 게 좀 심해졌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약 매출 성장세 자체도 조금 둔화될 수 있다나 그런 목소리도 혹시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그 M사이언스라는 기관 애널리스트가 10월 초 보고서에서 그런 우려를 제기했어요. 9월 예약 매출 증가율이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기존 시장에서 계약 효과 같은 것 때문에 좀 둔화됐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었죠. 물론 로블록스가 발표한 3분기 전체 실적 자체는 아주 강력했지만 그래도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 자료에 포함된 이런 단기적인 우려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특히 이렇게 사용자가 엄청 많은 플랫폼이다 보니까 안전 문제 같은 거요. 그런 이슈는 없을까요? 그 부분이 현재 로블록스가 직면한 가장 좀 심각한 도전 과제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이 로블록스의 사용자 안전 관행, 특히 아동 보호와 관련해서 형사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형사 수사요? 네. 그리고 또 여러 로펌들이 연합해서 로블록스가 아동 착취나 온라인 그루밍, 그러니까 성적으로 유인하는 행위 같은 걸 방조했다, 이런 혐의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고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조사가 최근에 끝나긴 했는데 구체적인 결과는 또 공개가 안 됐어요. 와,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로블록스는 그럼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아까 안전 관련 투자를 늘린다고 하셨는데 그건가요? 맞습니다. 로블록스도 이런 문제 때문에 안전 관련 투자를 엄청 늘리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캐펙스 증가분 중에 상당 부분이 아마 이쪽일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책들도 막 도입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음성 채팅 같은 기능을 쓰려는 사용자한테 얼굴 연령 추정 기술을 적용한다던가, 아니면 국제연령등급위원회 IARC라는 곳에 등급 시스템을 도입한다던가 하는 식이죠. 네네. 다만 회사 스스로도 이런 안전 조치를 강화하면 단기적으로는 사용자 참여도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긴 안전을 강화하면 좀 불편해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꼭 필요한 조치 같긴 하네요. 마지막으로 주가 자체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은 없나요?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심플리 월스트리트 분석을 보면 로블록스의 주가 매출 비율, PSR이라고 하죠. 이게 22.3배에 달해요. 22.3배요? 네, PSR은 회사의 시가총액을 연매출액으로 나눈 값인데 이게 22배가 넘는다는 건 시장이 현재 매출액의 22배가 넘는 가치를 로블록스에 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동종업계 평균 PSR이 한 1.9배 정도거든요. 1.9배인데 22.3배면 와, 엄청 높네요. 그렇죠.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TD 카웬이나 아리테 리서치 같은 일부 기관에서는 매도나 중립 의견을 유지하고 있어요. 위험 대비 기대 수익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는 거죠. 아까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목표 주가를 좀 낮추기도 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매수 의견은 그대로 두면서도 목표 주가를 좀 내린 곳들이 있어요. JP모건이 160달러에서 145달러로, 웰스파고는 155달러에서 141달러로, BTIG는 180달러에서 174달러로 좀 낮췄고요. 벤치마크라는 곳은 아예 투자 등급을 매수해서 보유로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는 있지만 그래도 로블록스의 성장 속도나 수익성 경로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조금씩은 조정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정말 많은 정보들이 쏟아졌습니다. 긍정적인 면 또 부정적인 면을 다 들어보니까 로블록스라는 기업이 가진 복잡성이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좀 도달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어떤 핵심적인 긴장관계, 뭐랄까 딜레마가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사용자 수, 참여 시간, 예약 매출 이런 데서는 정말 경이로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성장을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쓰면서 여전히 적자 상태에 있고 또 안전이나 규제 문제 같은 심각한 과제에도 부딪혀 있고요. 이게 장기적인 시장 지배력이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단기적인 수익성을 좀 희생하면서 투자를 하는 전형적인 고성장 기술주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장주 딜레마군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이렇게 로블록스에 대해서 다소 상반되는 신호들을 동시에 보내고 있는 거죠. 강력한 성장 지표가 있는가 하면 마진 압박 경고가 있고 높은 목표 주가가 있는가 하면 일부 하향 조정이나 밸류에이션 우려도 있고요. 저희는 어디까지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자료에 담긴 내용들을 그대로 전달해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장과 비용, 기회와 위험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네요. 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로블록스가 주주서 안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듯이 창작 도구라든가 안전 시스템, 컨텐츠 발견 이런 플랫폼 전반에 걸쳐서 인공지능 AI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수십억 시간에 달하는 그 방대한 사용자 상호작용 데이터가 기반이 되고 있고요. 네, AI 활용이요? 네, 이 AI가 점점 더 플랫폼의 중심이 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특히 로블록스의 핵심 사용자인 젊은 세대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떤 새로운 질문들에 좀 답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AI가 주도하는 창작 환경이 과연 인간 고유의 창의성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또 그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프라이버시는 어떻게 보호될 수 있을지, 그리고 AI가 만들어 나가는 이 거대한 가상세계에서 플랫폼 운영자인 로블록스가 져야 할 윤리적, 사회적 책임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인지 이런 질문들이 앞으로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AI가 가져올 미래,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한 질문이군요. 와, 정말 곱씹어볼 만한 그런 화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로블록스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로블록스를 함께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앞으로 저희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이야기에서 더 깊이 파고들어줬으면 하는 기업이 있다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또 다음 분석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